안녕하세요. 특별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들려드리는 로아지기입니다. 이번에 로아에서 들려드릴 사람은요. 파리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불리는 베레포크 시기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었던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입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사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지만 유럽을 넘어 미국에서까지 명성을 떨치며 연극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명성과는 달리 그녀의 출생은 평탄치가 않았는데요. 사라는 1844년 프랑스 파리에서 줄리 베르나르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어머니는 코르티잔이라 불리는 고위층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라는 엄마가 매춘 부위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맡겨졌고 이를 계기로 수녀가 되기를 희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기숙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파리 최고의 코르티잔으로 성장하며 수많은 상류층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라는 배우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엄마의 정부였던 샤를드 모르니 공작이 그녀를 배우로 키우기로 결심을 한 것인데요. 하여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사라가 16세가 되던 1860년 지금의 파리 고등음악원인 콩세르바투아르에 입학을 시킵니다. 계속되는 모로니 공작의 영향력으로 1862년 사라는 세계 3대 극단 중 하나인 코메디 프랑세즈의 견습 배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대 공포증을 겪은 나머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여동생을 극장으로 초대했는데 그 당시 주연으로 활약했던 다른 여배우와 동생 간의 시비가 붙자 사라가 동생을 대신해 여배우의 뺨을 내리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를 계기로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퇴출당한 사라는 벨기에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유서 깊은 귀족인 리뉴 공앙리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요. 결혼까지 원했지만 남자 집안의 심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고 사라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라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일한 아들 모리스를 낳았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불과 20살이었는데요. 파리로 돌아온 사라는 자신의 엄마가 행했던 고급 창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다시 무대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866년 오데온 극장에 들어간 사라는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1868년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알렉상드르 듀마의 작품 케앙을 재공연한 작품에서 안나 당비 역을 맡으며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듬해에는 젊은 극작가 프랑스와 코페의 일막 시극 통행인에서 음유시인 자네토 역을 맡아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사라는 이 배역으로 나폴레옹 3세 앞에서 어전 공연을 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오데온 극장이 병원으로 활용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극단을 떠나지 않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부상병을 간호했습니다. 이로써 사라는 연기력뿐만이 아니라 난민이 된 부상병들을 돌보며 사회적 명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녀를 화폭에 담기 시작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가장 저명한 프랑스 사파가로 알려진 기스타프 도레,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장 레옹 제롬, 오스트리아 아카데믹 미술의 거장 한스 마카르타 등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고 아르누보의 거장으로 불리는 체코 화가 알폰스 무아는 무명 시절 사라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지스몽다의 포스터를 작업하면서 파리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인기와 함께 수많은 연인을 두었던 사라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를 비롯해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 7세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의 구애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을 했던 남성은 그리스 출신의 외교관인 제크 다말라 뿐이었습니다. 그녀보다 11살이나 연하였던 그는 소문난 카사노바였는데요. 결혼 후에도 그의 바람길을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라는 다말라에게 외교관을 그만두고 배우로 활동하길 제안했는데요. 잘생긴 외모와 달리 연기로는 혹평을 받았으며 점점 모르핀에 중독돼 무너져 갔습니다. 게다가 사라를 비난하고 자존심을 짓밟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카톨릭 신자였던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라와의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핀 중독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사라 일생을 통틀어 단 한 번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1880년 사라는 자신의 순회극단을 창설하며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유럽 대륙을 넘어 미국, 캐나다, 남미 등지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고 첫 미국 투어에서는 51개 도시를 돌며 157번의 공연을 펼쳤는데요. 전용 열차로 미 전역을 여행했고 도시마다 고급 관용차를 비롯해 하녀와 전용 요리사, 개인 비서까지 제공받을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공연이 프랑스어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했는데요. 1881년 미국 투어를 마치고 받은 금화가 무려 19만 4천 달러, 현재 가치로 약 40억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배역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배역은 1899년에 열연했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장장 4시간에 이르는 연극으로 햄릿으로 분한 사라는 매우 극적인 연기를 펼쳤는데요. 이로 인해 여신 사라라는 애칭을 얻게 될 만큼 대단한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열병을 앓게 했던 사라에게 어느 날 커다란 시련이 다가옵니다. 1905년 사라는 남미 순회 공연 중 무대에서 떨어지며 그만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마는데요. 6개월 동안 다친 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투어 공연을 멈추지 않았고 수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다리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에는 독일군에 쫓겨 파리를 벗어나다 다리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라는 결국 괴사된 한쪽 다리를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로 앉거나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곳에서 연기를 했고 가마 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전장을 찾아 위문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극작가 루이 베르누에이, 모리스 로스탕, 사샤 기트리 등이 앉아서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1922년에는 연극 리허설을 하다 쓰러져 1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깨어나자마자 어디까지 했었지? 라며 바로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녀는 스타가 아닌 진정한 연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절단한 다리를 무리하게 사용한 것 때문에 온몸이 부어오르는 고통스러운 요독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녀는 헐리우드 영화 예언자를 촬영하던 도중 안타깝게도 파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향년 78세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장으로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고 추도회에는 영국의 왕까지 참여했습니다. 또한 3만여 명의 시민이 장례식에 나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나폴레옹 다음으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프랑스 여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한 세계적인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5종류의 여배우가 존재한다. 형편없는 배우, 꽤 괜찮은 배우, 연기를 잘하는 배우, 대단한 배우, 그리고 사라 베르나르가 있다.